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이 본 친구도 있고 못 본 친구도 있죠? 여러분들의 제잘거리는 학교 소리를 들으며 쌤은 정줄 붙잡고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설 중 현대소설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2020학년도 수능 30번부터 32번까지 할게요. 그럼 시작! 소설의 기본기 나갑니다. 빠밤! 소설의 3요소가 뭘까요?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친구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한 인물, 사건, 배경은 구성의 3요소고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 세 가지입니다. 선생님, 왜 수능 문제 푼다면서 갑자기 소설의 3요소예요? 왜냐하면 소설의 3요소는 바로 출제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게 왜 출제 요소로 엮이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선 주제. 주제는 여러분이 지문으로 만나는 글은 전체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제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기를 주고 그 보기 안에 주제랑 혹은 작품에 대한 해제를 설명해 내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반드시 봐야지 주제를 알 수 있고 주제를 알아야지 글을 읽기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성.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을 했죠? 이건 선생님이 한마디로 얘기해 볼까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 인물들이 시공간이란 배경에서 갈등하는 이야기이다. 이거 바로 구성이 이 글에 뭐가 돼요? 줄거리가 되죠? 요즘 수능의 트렌드는요. 여러분들이 줄거리를 제대로 파악했니? 안 했니가 핵심 문제예요. 그래서 구성은 반드시 나옵니다. 세 번째, 문체. 문체는 문제가 뭐니? 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시점, 좀 어렵게 나오면 거리,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제시 방식 하면서 여러분한테 서술상의 특징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문체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 1번부터 5번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 저 소설의 3요소를 갖고 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좀 힘을 주는 거는 바로 소설 읽기예요. 여러분 물론 소설 잘 읽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은 이런 방식으로 읽는다 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선생님은 제목을 잘 보고 갑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문제 한번 내볼게요. 문학과 독서의 차이점은? 맞아요. 제목의 유무예요. 문학은 반드시 작가와 제목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목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오늘 자전거 도둑이라는 작품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목을 딱 보면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도둑질에 관한 문제구나. 도둑질이 어떤 이 글의 사건이구나. 라는 걸 추측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인물 중심으로 글을 읽어가세요. 나란 인물이 나오나, 아버지란 인물이 나오나, 혹부리 영감이란 인물이 나오나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다가 혹부리 영감 같이 뭔가 대립적 인물이 나오면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하면서 그들의 관계라든지 그들의 갈등을 바라보거나 또한 인물의 내면이 나면 쌤은 이렇게 물결을 표시해놔서 나중에 문제랑 연결하기도 해요. 세 번째,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면 단위로 끊어요. 장면은 새로운 인물이 나올 때나 장소가 바뀔 때나 시간이 바뀔 때나 분위기나 태도가 바뀔 때 장면을 끊고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 앞부분 줄거리 혹은 중략 부분 줄거리가 제시될 때가 있어요. 그럼 또 물어볼게요. 이 줄거리 누가 쓴 걸까요? 1번 작가, 2번 출제자. 그쵸? 2번 출제자입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어서 썼겠죠? 그래서 앞부분 줄거리는 잘 챙기세요. 그리고 5번, 6번은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제 실전으로 가볼게요.
자, 수능에서는 선생님이 문제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지문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문제부터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문제 빠르게 스킵하고 그 다음에 문제 순서 잡아볼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지 볼게요. 혹부리 영감, 아버지, 아버지, 혹부리 영감, 아버지, 그리고 중간에 뭐, 나. 이 소설은 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랑 나랑 혹부리 영감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주요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래요. 31번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내용 문제 2개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선지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들이 보여요. 이 작은 따옴표들은 본문에서는 아마 진한 글씨로 쫙 포진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문의 중간중간을 읽으면서 그 진한 부분을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32번 뭐가 보여요? 그쵸, 보기가 보이네요. 보기 문제는 언제나 제일 먼저. 자, 그럼 문제 순서 한번 다시 보면 보기 먼저니까 그쵸, 32번에 보기를 읽는다. 그리고 이제 지문을 읽기 시작해요. 근데 지문 중간중간에 포진되어 있었던 게 31번이었죠. 근데 32번도 보세요. 기억에서 미흡 막 포진되어 있죠. 그럼 32번도 중간중간에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다 읽고 30번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은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화면 구성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보기 먼저 읽고 지문 보다가 중간중간에 부분 문제들 실시간으로 풀고 마지막으로 30번 풀어라. 알겠죠? 자, 그러면 잠시 멈춤하시고 이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선생님이 좀 정리하면 30, 31번은 요즘 트렌드인 소설에서 내용 확인 문제예요. 인물 중심으로 잘 보시고 구절 중심으로 잘 보세요. 그리고 32번은 보기가 있으니까 보기 먼저 보고 갈게요. 그럼 선생님 보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서술자인 성인인 나는 주로 3가지 서술 방식을 활용한다. 첫째,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의 심리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사건을 이해하게 된다. 독자는 이해하게 된대요. 둘째, 서술자가 인물의 외향이나 행위만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그 행위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야 한다. 셋째는 서술자가 성인의 나가 아니네. 유년의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유년의 내가 눈에 보이는 대목들을 다른 인물들의 외향이나 행위로 묘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사건의 현장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둘째 방식에서 그 묘사에 대해서 근데 해석해야 된다. 근데 여기 3가지만은 아니에요. 셋째 방식에 유년의 나의 심리가 함께 제시된다면 독자는 심리에 쉽게 공감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 보기를 정리하면 크게 서술자가 2개예요. 그쵸? 성인인 나가 있고 그리고 유년인 나가 있어요. 그리고 성인의 나가 보시면 첫 번째 심리나 사건을 설명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인 나가 그런 거가 아니라 외향 같은 거를 묘사하는 거. 그리고 유년의 나도 크게 2개예요. 뭐예요? 첫 번째가 외향을 묘사하는 것. 그리고 다시 유년의 나가 유년의 심리를 얘기하는 것. 이렇게 크게 4개라는 거 보시고 실시간으로 얘가 성인인지 얘가 유년인지 성인이었을 때 심리가 있는지 외향인지 유년이었을 때 그냥 외향인지 심리인지 파악 한번 해주세요. 질문 볼게요.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는 중풍으로 쓰러져 정상적인 건강 상태가 아니었던 아버지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생존 이유였다. 아버지는 구멍가게인데 그게 되게
유일한 수입원이었대. 그럼 나는 가난했니? 부유했니? 어린 시절이? 그쵸, 가난했다. 이런 거 보여주네요. 때문에 그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은 각별했다. 이건 아기가 생각하는 거니? 성인인 내가 생각하는 거니? 그치, 성인인 나의 생각이죠. 그리고 아빠 되게 몰두했고 자존심 있었어. 아빠에 뭐가 있니? 그치, 심리가 있는 글이에요. 한 번은 내가 아버지가 가게를 잠깐 비운 사이에 미키 대장군이랑 캐러멜을 하나를 낼름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잠시 뒤에 돌아온 아버지가 단박에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불같이 화를 내셨고 내 목덜미에 당수 확 내리꽂았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아빠는 그 캐러멜 개수 하나하나 다 알아. 그러면 그 가게에 대한 뭐가 있는 거야? 애정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묵인하셨니? 아니지. 너 잘못했어. 잘못을 지적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런만한 종갓날에 얌생이처럼 그렇게 쏠라 닥질하자면 이 가게 안에 멋이나 하나 제대로 있겠니? 자, 이거 얘들아 표준어야 사투리야? 그치, 사투리지. 사투리의 효과는 마치 니네가 여기 있는 현장감이 느껴지고 사실감이 느껴져요. 근데 아빠가 그러고 나서는 머쓱했는지 나한테 미키 대장국 4개를 집어줬어요. 뭔가 아빠 약간 친데레 느낌 나죠? 나를 뭐 하시는 것 같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딱 그거 받아서 낼름 먹진 않아요. 나는 그 무화과 불량식품인 캐러멜 4개가 끈끈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고 준 채 서 있었대요. 그럼 얘들아, 문제로 나오니까 또 보자. 이거는 성인이야, 유년이야? 그치, 유년이고 심리가 있어, 없어? 없지. 그냥 외양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빠도 얘기해요. 네 임금 털어내지 못하겠니? 으잉? 네,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끊어요. 왜 그러냐면 이 뒤는 또 다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는 누구랑 누구 얘기? 그래, 아빠랑 나의 미키 대장군에 대한 이야기. 네, 미키 대장군. 그리고 여러분, 수특 미리 풀어본 친구 있으면요. 이 김소진이라는 작가는 뭔가 캐러멜에 대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뭐 하나 나왔죠? 한번 생각해봐요. 자, 아빠는 또다시 가벼운 당수라는데 덧치고 그리고 나오셨어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나한테 캐러멜 준 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빠는 나를 무시하고는 뭔가 아쉬운 일이 많기 때문이다. 네, 왜냐하면 내가 아빠 일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근데 내가 그때 아빠를 도와주는 건 그땐 그게 죽도록 싫었대. 왜냐하면 시장 가는 길에 반 친구를 만나거나 또한 여자애들을 보면요. 나는 혀를 빼먹고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대. 그럼 얘들아, 얘는 아빠를 도와주는 게 되게 즐겁니? 그건 아니고 뭔가 억지로 도와주는 거죠. 선생님이 그리고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밑줄을 건넜냐면 이게 얘들아 성이니까 유년일까? 그치, 유년이야. 그리고 내 생각이 있지? 내 심리가 있어요. 뭐 죽고 싶었다, 막 죽도 싫었다 이런 것들 한번 연결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느 날이었다. 사건, 날이 바뀌죠. 여러분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랑 나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정부미 자루를 날라왔다. 근데 집에 도착했을 때 아빠가요 놀래요. 왜냐하면 20병이 와야 될 소주가 18병만 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놀라냐면 먼저 읽고 가볼게요. 두 병을 빼고 나면 18병이면 그치, 아빠가 산 가격랑 팔 가격에 본전치기 때문이다. 네, 그럼 여기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아버지 얼굴은 민망할 정도로 급세 하얗게 질렸다. 성인 유년. 그치, 유년. 그리고 심리 있어 없어?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거잖아. 그냥 외양묘사.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빠는요, 다시 2병 가져오라고 수조상의 혹부리 영감한테 나를 보냈어요. 왜냐, 아빠는 말주변도 없고 중풍후유증으로 언어장애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보냈어요. 근데 내가 갔을 때 혹부리 영감이 막 반겨요? 그건 아니죠? 눈길 한번 안 잡아줘요. 근데 드디어 나는 혹부리 영감의 눈길을 잡아드는데 성공했고 자초지경을 따듬따듬 얘기해요. 근데 우리 혹부리 영감 한번 태도 볼게요. 귓등에 연필을 꽂은 채 심술이 덕지덕지 모여 이루어진 듯한 왼쪽 이마에 눈깔 사탕만한 혹을 어루만지면서 듣던 혹부리 영감은 풍기 때문에 왼쪽 눈으로 흘낏 훑어본 후 두터운 입술을 터들어 굵은 침방울을 내 얼굴에 마구 튀기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얘들아, 문제랑 먼저 연결해서 선생님 또 다른 설명을 해볼게. 요거는 성인이야, 유년이야? 그치, 유년이고, 그리고 내 심리는 없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나한테 행동했다는 외양부사지. 근데 선생님이 왜 이 부분을 또 얘기를 하냐면, 이 부분은 보시면, 이걸 봤을 때 혹부리 영감이 성격이 어떨 것 같니?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이지? 그럼 안 좋은 걸 직접 제시? 성격 나빠, 욕심쟁이야. 아니지, 간접 제시하고 있다는 거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혹부리 영감은 보이지 않는 거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버지까지 갔는데도 이런 얘기예요. 너 그럴 거면 거래 끊을 거야 라고 거래에 대해서 협박도 해요. 왜냐하면 혹부리 영감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여기 쭉 읽다 보면 아빠는 그치 소매로 사가면서 도매값으로 갔기 때문에 거래를 끌어도 별 서로 관계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끝까지 읽고 문제 풀게요.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면 협박당했을 땐 이제 완전 거리가 끝나기 때문이죠. 당신의 자그마한 구멍가게로 돌아와 나머지 18병의 소주를 넉나간 사람처럼 쓰다듬던 아버지는 기어이 아들인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아버지. 네. 여기는 뭐예요? 네, 소주 그거 2병 안 갖고 온 거에 대한 네, 어떤 일화죠. 그리고 이 부분 문제니까 계속 보면 아빠가 뭐 정말 슬펐다, 너무 화났다 이런 거 아니고 눈물을 보였다 라는 뭐하고 있니? 외양묘사라고 이게 성인의 나니 유년의 나니 그쵸? 유년의 나가 아빠의 모습을 관찰한 거죠.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1번 혹부리 영감의 위협적 경고 때문에 아버지는 혹부리 영감의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또 이러면 거래 끊을 거야. 그래서 아빠는 그냥 따랐다. 맞아 틀려? 맞죠. 답은 몇 번? 예, 1번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과감히 안 봐도 돼요. 하지만 선생님은 문제이기 때문에 쭉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는 소주 2병을 덜 받아왔기 때문에 곤란했지만 나한테 당황한 기색을 하지 않았다? 얘들아, 아빠 얼굴이 금세 하얗게 질렸지? 그리고 나한테 막 시켰지? 아니죠, 이 부분. 아버지는 나의 잘못을 묵인했지만 야, 아버지 불같이 화내시고 막 나한테 당수 2번 내리꽂혔어요. 혹부리 영감과의 잘못된 거래를 바로잡으랬다. 예, 이거는 맞죠. 그렇지만 나의 잘못을 묵인한 건 아니죠. 혹부리 영감은 가게 일로 바빴지만 나의 자초지경을 듣고 마지못해 나의 염려를 덜어주었니? 그래서 막 2병 다시 주셨니? 아니죠. 아버지는 나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우울해하는 나의 기분 좋게 하려 노력했다. 이 부분 친구 시선에 대해서 나를 기분 좋게 하려고 했니? 그건 아니죠, 얘들아. 나는 막 친구 보일까봐 막 혈뱀을 꼭 죽고 싶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번에서 끝나면 얘들아 1번으로 끝내야 돼. 아래까지 내려가면 안 돼요. 네, 31번, 32번 원래 실시간이었죠. 근데 선생님은 그냥 읽을게요. 윗글에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한 병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를 각별한 애정으로 운영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아버지의 생존 이유를 짐작하게 했다. 맞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는 부유했니 가난했니? 가난했다. 이런 것도 유추할 수 있었죠. 캐러멜을 먹었다고 화를 냈다가 남은 캐러멜을 나의 손에 쥐어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아버지의 속마음을 들었는데 석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네. 약간 친데레. 맞아 틀려? 맞죠. 팔을 늘어뜨린 채 아버지를 따르던 내가 시장통에서 반친구를 만났던 경험은 나한테 궁핍, 가난으로 인한 내면의 상처. 그치, 친구들은 막 장난감 갖고 학원 가는데 나는 아빠 심부름하고 있으니까. 맞죠? 중풍후유증 때문에 언어장애가 있는 아버지 대신 헛부리영감을 상대한 경험은 나한테 이해타산적인 어른들의 세계, 그치, 느끼겠죠. 잠깐 물어볼게. 이런 이해타산적인 헛부리 영감의 성격을 제시한 건 직접 제시, 간접 제시? 그치, 간접 제시였어요. 마지막. 거래를 끊어도 표가 나지 않은 사람이었던 아버지와의 거래를 끊지 않는 혹부리 영감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간의 유대감? 이 유대감보다 막 협박도 했잖아. 예,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자, 32번 볼게요. 32번. 답 찾기는 쉬워요.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실시간으로 다 했기 때문에. 하지만 선생님 32번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32번이 2020학년도 신유형이에요. 뭐가 신유형이냐면 문학에서 보기를 엄청 길게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이미 독서에서 긴 거 경험했기 때문에 아주 질려버려서 풀기가 싫어. 근데 문제는 길이만 문학은 길 뿐이지 난도는 낮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길고 아무리 3점이어도 겁먹지 말고 천천히만 읽으면 답 찾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자 그러면 답 한번 볼 거면 1번부터 4번은 맞아요. 네, 답은 5번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미음은 유년의 나? 그치, 맞아. 그런데 문제는 나의 심리가 있었니? 그치, 없었지. 왜냐하면 그냥 아버지는 눈물만 흘렸다 라는 심리가 아니라 외양 묘사만 했기 때문에 답은 5번이에요. 그러면 미음에 해당하는 거, 미음이 아니라 이렇게 심리가 드러난 거, 유년의 심리가 드러나는 건 어디 부분이었어? 선생님이 중간에 설명했지. 뭐였어? 내가 아빠랑 시장에서 심부름을 할 때 친구들을 만나면 나 너무너무 안 좋았어. 막 혀빼 물고 죽고 싶었어. 이런 부분이 있었지. 이 부분이 바로 심리묘사였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미션은 2019학년도 수능 21번부터 26번 복합지문이긴 해요. 한번 천천히 읽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가 바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